저 사람 나 싫어하나? 속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일 하시나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되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날 왜 싫어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지인도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다른 사람 대할 때와 본인을 대할 때 분위기가 달라짐을 느낀다고 했어요. 묘하게 쌀쌀맞은 느낌? 본인한테만 다른 게 느껴지다 보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도 가끔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대처하는 방법,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평생 습관을 책임지는 멘탈 코치 주필립입니다. 오늘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대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묘하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던가, 내가 하는 말에만 동의를 안 해준다던가, 지인들에게 나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던가, 이런 상황일 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신경을 쓰기 싫어도 저희는 관계된 사회의 구성원이고 인간으로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신경 쓰이죠, 당연히. 자, 먼저 그럼 어떨 때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나를 싫어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확정지어 생각이 드셨나요? 제 내담자 사례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반에 여자애들 4명이 있었는데 교실 뒤에서 내담자분 이름만 언급 안 했지 뒷담 같은 다 들리는 앞담을 하더라고 해요. 이상한 닮은 꼴을 말하면서 고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더럽다느니 이런 여러 인신공격적인 욕을 많이 하며 자기들끼리 비웃었다고 해요. 재밌는 건 그 친구들과 내담자분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공간을 쓰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죠. 지나가다가 의자에 걸쳐진 옷을 스친 적이 있는데 하필 그게 그 여자애들 무리 중 한 명의 옷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큰 소리로 더러운 손 떼라고, 자리에서도 꺼져, 이 미친 새끼야,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때 본인을 싫어하는구나라고 완벽하게 확신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신청해 주셨어요. 사실 이럴 경우는 무시가 답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원래 모르던 사이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생성돼서 내담자분에게 어떤 이득도 없죠. 자신이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규정짓고 판단하고 싫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싫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얻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무례한 사람에게 무엇을 배우겠어요? 잘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분이 또 친구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럼 더더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시가 답인 거예요. 제 지인 A씨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방향인가 아니면 감정 소모하는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객관적인 장점, 단점, 그리고 나의 장점, 단점을 생각해보고 오히려 쓸데없는 관계에서 감정 소모를 하는 대신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을까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저의 지인 A씨가 가장 재밌다고 말했던 점이 뭐냐면 그냥 마이웨이를 갔더니만 나를 적대적으로 싫어했던 사람이 오히려 저자세를 취했다고 해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리지어 살아가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복종 심리와 지배욕이 있는데 본인보다 강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친해지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런 손익계산이 서는 거죠. 본능적으로, 느낌적으로요. 서열상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저자세를 취하게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나에게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만 쓰는 에너지도 부족한데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쓸 에너지 없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신지연 원장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랑과 인정이 오히려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헌신적인 예수님, 부처님조차 안티가 수억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관계에서 어떠한 이익이 없이 감정적 스트레스가 더 크다면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엮인 상사와 부하적용 같은 경우라면 조금은 이야기가 어렵죠. 제 지인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 지인분은 본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상사랑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 상사가 자신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는 지인이랑 둘이 있을 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지고 본인을 대할 때 화가 난 것 같은 태도로 대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상사분이 제 지인의 뒷담화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경우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뒷담화를 실제로 했는지, 나를 진짜 싫어하는지 그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투나 표정, 행동 같은 거를 내 기준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상사라면 티타임을 요청하면서 내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업무에 있어서나 태도에 있어서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런 조언을 해줄 만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판가름이 나겠죠. 진짜 나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지. 생각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사분이 피드백을 실제로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경우가 달라지죠. 만약 그 피드백이 여러분이 한두 번 받은 내용이 아니고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받은 피드백이라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지가 없죠. 마지막으로 얼토당토 않는 거로 트집을 잡는다. 진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최대한 그 사람과 떨어질 방법을 모색하거나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감정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대응 방식을 스스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콘텐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내 행동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스스로 나 자신을 관찰자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때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 행동 중에 너를 불편하게 했던 행동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행동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니? 이렇게 주변에 SOS를 치는 거죠. 그리고 찾아진다면 본인 스스로도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거 고치면 됩니다. 사람은 느낍니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다만 스스로가 예민해서 잘못 짚은 걸 수도 있으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컨텐츠였습니다. 첫째,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유 없이 싫어하고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세요. 내 시간을 미숙한 사람에게 쓰지 마세요. 둘째, 내 행동을 싫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본다. 그리고 진짜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고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면 역시 피하는 게 상책이고, 피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관계 측면에서 대응 방식을 훈련한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차 말하지만 예수님, 부처님도 안티가 수억 명이에요. 국민 MC 유재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집중해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건 어떨까요?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 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